성공하는 다이어터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다이어트 플랜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삶은 계란 꼭 안 드셔도 괜찮으시고 고기 여러 가지 부위 다 괜찮습니다. 소금 하셔도 되고 소스 적당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다 조절을 해드리지만 는 피도 눈물도 없이 확실하게 좀 끊어주시라. 네,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보윤입니다. 비만과 피부 미용 쪽 진료를 하고 있는 닥터스키니 의원 원장이고요. 또 닥터스키니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라고 마음 먹으시면 뭐부터 먼저 하실까요? 우리가 운동만 해서는 2kg 이상 빼기가 어렵고요. 또 삼시세끼 샐러드만 먹어서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하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확실한 다이어트 플랜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제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이제 성공하는 다이어터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굉장히 공통적인 다이어트 플랜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먼저 이 시기별 플랜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이어트 기간을 한 몇 개월 정도로 잡고 시작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빨리 빼야지 하고 2주에 뭐 4kg 빼야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한 10kg 빼야 되니까 두세 달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 정답은요, 다 X입니다. 사실 다이어트는 우리가 며칠, 몇 개월 하고 끝내서는 안 되고요. 평생 하는 게 다이어트거든요. 단 여기에 두 가지 시기가 있어서 이제 체중을 감량하는 감량기와 체중을 유지하는 유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중을 빼야 할 때는 체중을 감량하는 감량기 플랜으로 체중을 빼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목표 체중을 달성하고 나서는 이제 유지기로 넘어가셔서 유지기 플랜으로 또 유지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제 목표 체중을 달성하시면 이제 다이어트 끝하고 먹고 싶은 거 마구 드시면 요요 현상이 오시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기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꼭 유지기 플랜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유지기를 또 요요 없이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체중 감량의 속도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너무 빨리 빼시면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반드시 체중 감량하고 나서 요요가 오는 확률이 높아지시죠. 반면에 너무 이제 체중 감량 속도가 느리게 되면 중도 이탈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상에서 이제 환자분들과 이제 다이어트를 많이 해오다 보면 가장 적당한 체중 감량의 속도는 일주일에 1kg이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정도의 속도가 이제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서 또 요요 현상이 잘 오지 않고 중도 이탈할 확률이 가장 적은 효율적인 체중 감량의 속도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중 감량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이제 앞서서 이 체중 감량의 속도를 일주일에 1kg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8kg 빼셔야 하는 분이라면 8주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도비만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20kg 이상 빼셔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20주 이상 체중 감량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중 감량기는요, 보통 2달까지 가지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체중 유지기를 좀 가지시다가 다시 감량기로 넘어가시는 게 좋은데요. 자, 그 이유는 체중 감량기를 2달 정도 갖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감량기 때는 치팅데이 없이 계속해서 이제 적게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지를 합니다. 음식이 계속 적게 들어오니까요, 대사량을 확 저하를 시켜서 살이 안 빠지는 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달이 넘어가게 되면 체중이 잘 안 빠지는 정체기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빼야 하는 살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보통 체중 감량기는 2달 정도 가지시면서 체중을 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지기로 넘어가셔서 먹는 양을 좀 늘리시고 대신 또 운동량도 늘려서 우리 몸의 대사량을 증가시켜서 좀 살이 잘 빠지는 몸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다시 감량기로 넘어가시는 것이 좀 효율적으로 살을 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식단과 운동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다이어트의 시기별로 굉장히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체중을 감량하는 체중 감량기 때는요, 식단이 운동보다 훨씬 더 중요하십니다. 체중 감량기 때는 이제 식단을 이제 많이 제한하시게 되는데 거기다가 운동까지 하시려면 운동 후에 먹고 싶은 거 참아야 하고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면서 식사 패턴에 또 방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감량하는 이 초기에는 운동보다는 식단에
올인을 하셔서 식단을 좀 세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식단이 잘 세팅이 되면 운동은 하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체중을 유지하는 유지기 때에는 먹는 양을 좀 늘리면서 운동을 같이 하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체중 감량기 때 대사량이 이제 쭉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으로 대사량을 좀 올려주면 요요 현상도 막을 수 있고 체중을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유지기 때는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체중 감량기 때는 이 식단 플랜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다이어트 식단 플랜을 세울 때는 꼭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라입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에너지로 쓰고 남은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 조직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뱃살 지방 조직에 가장 많이 저장이 됩니다. 제가 다른 거는 이제 식사 기호나 또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다 조절을 해드리지만 이 빵떡면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확실하게 좀 끊어주시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이 빵떡면 과자 이런 정제 탄수화물들은 과다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의 분비를 확 증가를 시키는데요. 이 인슐린 호르몬이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입니다.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 몸의 지방의 분해를 저해시키고요. 또 지방이 자꾸 쌓이는 몸을 만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인슐린 호르몬의 수치를 저하시키는 게 참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흰쌀, 흰 밀가루로 만든 빵, 떡면, 과자를 끊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초반 일주일에서 열흘 버티기만 잘하시면 됩니다. 이 탄수화물을 확 줄이게 되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이제 탄수화물 금단 증상이라고 해서 초족, 무기력, 불안 이런 탄수화물 금단 증상이 나타나실 수 있는데요. 딱 일주일만 잘 버티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몸의 인슐린 수치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탄수화물에 대한 식욕이 굉장히 없어지세요. 탄수화물 생각이 안 나서 나중에는 오히려 다이어트 하기가 쉬워지십니다. 다이어트 식단에 있어서 기본 원칙 두 번째는요, 바로 고단백질 식사를 하라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단백질은요, 탄수화물보다 포만감이 훨씬 크고요. 그리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끼니의 단백질을 계속해서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의 섭취는 저절로 줄어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단백질 음식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게 달걀, 또 닭가슴살 제일 먼저 떠올리시죠. 그러면서 난 그거 너무 질려서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꼭 달걀, 닭가슴살만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닭가슴살이 너무 퍽퍽해서 싫으시다면 닭다리살도 있거든요. 닭다리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껍질만 떼신다면 닭다리살 드셔도 좋고요. 꼭 닭이 아니더라도 돼지고기 중에서도 기름기가 많은 삼겹살만 빼주시고요. 목살 좋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중에서는 이제 기름이 많은 등심, 갈비살 빼고 안심이나 이런 기름기가 적은 부위로 드셔주신다면 고기 여러 가지 부위 다 괜찮습니다. 또 두부 요리도 좋고요. 또 계란을 드실 때는 삶은 계란 꼭 안 드셔도 괜찮으시고 이제 토마토 달걀 볶음처럼 볶아서 맛있게 드셔도 좋고 해산물도 다 좋습니다. 단백질 맛있게 드셔야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음식을 드신다면 소금도 안 치고 소스도 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소금 하셔도 되고 소스 적당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백질을 여러분이 맛있게 드셔야 꾸준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는 단백질 음식을 한 2-3가지 정도 정해 놓으시고 그거를 이제 돌려서 드신다면 다이어트 식단이 너무 힘들지 않게 꾸준히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이어트 식단 기본 원칙 세 번째는요, 이른 저녁을 소식하기인데요. 저녁은 늦지 않게 내가 자는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전에는 식사 시간을 마치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녁에는 활동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제 밤늦게 먹은 음식은 에너지로 소비되지가 않고 다 살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12시에 주무시는 분이라면 저녁 식사를 한 6, 7시 정도를 시작하셔야 한 8시 정도에는 식사를 마치실 수 있으시니까요. 한 6, 7시 정도에는 저녁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업무적인 일정상 또 생활 패턴상 저녁을 일찍 먹기가 어려워요 하시는데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점심을 다 굶어도 그렇게 늦게 저녁을 드셔서는 살이 절대 빠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저녁 6시, 7시에는 꼭 시간을 내셔서 정말 간편식으로 달걀이라든지 바나나, 닭가슴살 소시지, 또 단백질 쉐이크와 같이 짧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간편식이라도 6시, 7시에 드셔
드셔주셔야 저녁 늦게 먹는 것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여쭤보시죠. 원장님, 근데 저녁 6시, 7시에 그렇게 조금 먹어서는 나중에 또 야식 먹을 것 같은데요? 오래 못할 것 같은데요?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른 저녁을 소식하기를 꾸준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점심을 든든히 먹는 게 꼭 필요하세요. 우리가 삼시세끼 다 소식만 해서는 오래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저녁을 적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점심을 좀 든든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점심은 일반식 드셔도 좋고요. 한식으로 드신다면 뭐 잡곡밥 반 공기 정도로, 반찬은 뭐 밑반찬, 메인 반찬 다 푸짐하게 좀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드셔야 저녁 소식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환자분 중에서 영업을 하시느라 낮에는 여기저기 다니셔야 돼서 아침 점심을 드실 수가 없다고 하시고 저녁에 퇴근하고 꼭 9시에 든든하게 저녁을 푸짐하게 먹고 바로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수년간 그렇게 생활을 하시니까 10kg 정도가 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 저녁 달 굶으셔도 저녁에 먹어서는 절대 안 빠지니까 점심을 좀 시간 내서 드셔주실 수 있겠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마음 먹으시고 바꿔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그분이 한식으로 드시기 시작하고 나서는 저녁을 저절로 적게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살이 한 7, 8kg 아주 쉽게 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직장이 한 7시 정도에 끝나셔서 집에 가면 한 8, 9시가 돼서 그때 저녁을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는 집에 가서 저녁을 드시지 마시고 그냥 퇴근하고 그 근처에서 저녁을 한 7시 정도에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그렇게 7시 정도로 땡겼더니 역시 한 달 만에 한 4, 5kg 정도 빼실 수가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녁을 적게 먹기 위해서는 점심 든든히 저녁 소식하시는 습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또 중요한 것이 근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매 끼니에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단백질 하루 섭취 권장량은 보통 나의 몸무게 1kg당 단백질 한 1g에서 1.2g 정도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1kg당 1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한다면 몸무게가 60kg인 분의 경우에는 하루에 단백질을 60g을 섭취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요, 단백질 60g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단백질의 함량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리가 이제 손바닥만한 크기의 이제 고기가 보통 100g인데 고기 100g에는 보통 20g의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닭 가슴살이나 뭐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다 100g당 20g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달걀 많이 드시죠. 달걀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좋게 달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6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기억하시면 좋은데 달걀 한 알에는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점심, 저녁은 고기 반찬을 넣어서 20g의 단백질, 20g의 단백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침까지 고기 먹기는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침 정도는 고기 대신에 달걀 2알에 두유 하나, 요러면 한 18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달걀이나 계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점심에 고기 반찬, 그리고 저녁에도 고기가 꼭 들어있는 식단으로 하시면 그러면 한 60g 정도로 이제 단백질을 채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시세끼 매 끼니 단백질 음식을 먹어야 겨우 단백질 하루 권장 섭취량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손실 없으시려면 매 끼니의 단백질 먹어야 한다 계속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시작 이제 생각하시면 어떻게 식단을 해야 할까, 운동은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이실 텐데요. 체중 감량기 때는 식단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유지기로 넘어가서는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러분 막연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이 시기별 플랜을 잘 세우셔서 시작하신다면 보다 쉽게 다이어트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